미래통합당 함양거창 산청 합천지역 강석진 공천 후보가 2020년 3월 23일과 24일 이틀간 사개군을 돌며 총선 승리 및 정권교체 선언 기자회견을 했다. 강 후보는 현 정권의 심판을 위한 대통합을 위해 핑크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공약들을 발표했다. 그는 공약에서 지방소멸지역 특별법, 농어촌 교육진흥특별법 제정, 사개군 6차 산업 특구 추진,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농어촌 교육진흥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남부 내륙 고속철도의 차질 없는 조기 착공과 함께 합천에 반드시 역사를 유치하겠다고도 말하였다. 이어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기자들의 질문은 미래통합당을 탈당한 지역구 도의원과 군의원에 대한 의견, 함양과 거창군이 산양산 문제로 인한 갈등, 안희면에서 서상면 사이 지방도 4차선 확장 등 다양한 질문에 차분하게 답변하였다. 지난 23일 오전 11시 거창군청 4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3일 오후 2시 함양군 기관단체 청사 3층 회의실, 24일 오전 11시 합천군청 3층 브리핑룸, 24일 오후 2시 산청군 신관 3층 브리핑룸에서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렇게 이틀간 기자회견을 다녀본 결과 거창군, 삼청군, 합천군에는 브리핑룸이 있으나 함양군만 브리핑룸이 없이 기관단체 청사에서 늘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오늘 이렇게 먼저 바쁘신데도 이렇게 나와주신 언론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필단일보 써왔기 때문에 항복을 하고 진행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거창국민 여러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안흥석진입니다. 저는 오늘 이번 4.15 총선의 지상과제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한 대통합 선언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경제풍만형, 민생파탄, 산화 대응 실패, 외교안보 실종 등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과 국정 실패에 표출들을 심판해야 하는 선거입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민영하에 정치 보복을 위해 전직 대통령을 불식이나 감옥에 가두고 막상 자신들은 조국 사태에서 보듯이 온갖 반칙을 삼는 내로남불 좌파 정권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선거입니다. 저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진행된 100% 국민 여론조사 경선을 거쳐 미래통합당 후보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선의 경쟁을 해주신 신성범 후보와 캠프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 강석진을 선택해 주신 것은 반드시 4.15 총선에서 압승하고 정권 교체에 앞장서서 강한 의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선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할 원팀입니다. 혁신과 통합으로 미래통합당의 일원으로서 저를 지지했던 분들이나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대통합 정신에 따라 모두 화합하고 당기하여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저는 미래통합당의 후보로서 문재인 정권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문정권 심판을 통한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 지난 2월 범중도 자유우파 세력이 대통합을 이뤄 미래통합당을 출범시켰습니다. 이러한 대통합 정신에 따라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총선에서 승리하고 그 열쇠를 몰아 2022년 대선에서 빼앗긴 정권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건강한 보수 세력이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대통합의 정신에 따라 개인을 버리고 성공후사, 선당후사의 자세로 이번 선거에 임해만 합니다. 이번 4.15 총선이 개인적 응답을 추구하거나 과거의 영화를 회복하는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문재인 정권 심판을 통한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작년 10월 광화문에서 수백만 명의 자유민주주의 애국시민과 우리 당원들이 조국 사퇴, 문재인 정권 심판, 살리자 대한민국을 외치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규탄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이 과연 누구였습니까? 저 강석진만이 유일하게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촛불에 겁먹고 보수가 분열할 때도 좌고 우면하지 않고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을 지켜왔습니다. 지금도 미래통합당 경남도당위원장으로서 경남 전체 총선 승리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는 폭망했고 공정, 정의, 평등이 무너졌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며 대한민국을 후퇴시키는 현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현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이번 총선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 우리가 발전시켜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번 총선 승리를 통해 나라의 기둥인 경제와 안보를 튼튼히 지키며 자유와 평등, 공정과 정의, 인권과 법치라는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합니다. 저 강석진은 지난 4년간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산 확보와 지역 발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평가받았고 지역마다 공로사업은 대부분 좋은 결실을 가져오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진짜 일꾼으로 더 열심히 일해서 살고 싶고 살기 좋은 지역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코로나19 특별대책위원으로서 빠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창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경제 폭망, 민생 파탄, 코로나 대응 실패 등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인 국정 실패에 대해서 심판해 주십시오. 나라가 튼튼해야 경제가 살고 국민의 안정과 행복, 지역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나라가 살아야 지역이 삽니다. 나라 없는 지역 발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거창국민 여러분, 기호 2번 미래통합당 후보 저 강석진을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경남에서 앞서의 바람이 서울로 불어서 전국이 핑크빛으로 물들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들의 촛불에 맞서 정권 심판 대통합의 핑크 혁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지금 우리 거창 지역은 저출산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청년은 일자리를 찾았더라도 지방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소멸 위험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험을 막고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방 소멸 위험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자사고와 특목고를 없애면서 2025년까지 거창고, 대성고, 거창여고 등 농촌형 자율학교의 전국 단위 모집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조국 사태에서 나타난 불공정 교육, 입시 비리를 덮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삼은 것입니다. 미래통합당 차원에서 정부의 농촌형 자율학교 전국 단위 모집 폐지 방침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농어촌 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교육 여건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거창, 함양, 거창, 합천 4개군을 하나로 묶어서 6차 산업 특구를 만들겠습니다. 1차, 2차, 3차 산업 지원을 활용, 연계해서 전후방 연관 산업이 융복 감퇴인 지역 특화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시키겠습니다. 각종 세제 감면 혜택 등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기업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천연환경과 다양한 특산물, 한강, 약초 등 각종 컨텐츠를 활용한 창의적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지역 소득 향상 및 인구 유입에 육성할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오랜 시간 우리 거창의 갈등과 분열을 가져온 구치소 문제가 주민투표를 통해 원안 추진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는 화합하고 정부로부터 확실한 인센티브를 가져와서 우리 거창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국민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를 얻는 정의로운 사회와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교통, 기업 유치, 교육, 문화, 의료 등 삶의 질을 높여나가고 더 큰 발전으로 정성을 기울여 보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창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국정 실패를 중lum하게 심판하고 회초리를 그려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을 버리고 대통합의 정신에 따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저 강석진 지난 4년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소통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첫째 한 가지 묻고요. 다음 지금 요즘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전국에서 군 단위로서는 아마 두 번째 환자가 많은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방어를 참 잘 하고 지금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우리 거창 군 같은 경우 지금 지역에 나가면은 상관은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문제인데요. 정말 우리 거창군이 초기에는 잘 대응을 하다가 현장에서도 몇 분이 발생하는 바람에 좀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거의 한 열흘 동안 지금 확진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주위에서 공무원들, 보건소나 또 국민들이 함께 거기에 동참해 주셔서 잘 극복해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군수님하고 그때 바로 발생하자마자 지역에 내려와서 군수님과 함께 상황실을 둘러보고 보건소 등등하면서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소통을 해서 더 이상 확진자가 안 나오도록 하는 방안 그런 데서 논의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서울에서 국회가 열렸을 때 추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도 요 거창시장이나 시장을 다 둘러봤는데 사계보면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람들이 없고 아니 공사단이 되지만 여름 와야 좀 그런 상황으로 돼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또 작은 기업들, 중소기업들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경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또 연결될 수 있겠는가 그런 분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되고 지역에도 군수님과 상의하고 해서 군청에서 분단위에서 할 수 있는 물론 추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잘하면 효율적일지 또 우리 분단위에서 예비비나 다른 그런 예산을 통해서 전환방안을 좀 더 협의를 위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이 어려움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을 상당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 당의 그 당협위원회에서 그 성명서를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은 그 탈당한 두 사람의 그 도의원, 부의원을 상당히 그 위원직을 사퇴하고 여러 가지 강력한 일인데 이게 통합에 대한 그 보도자료가 맞는지,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그 탈당을 했다고 해가지고 위원직을 사퇴할 수 있는지, 사퇴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이게 그 위원님 생각이 어떤지, 그리고 위원님은 혹시 그 탈당한 경험이 없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2번을 탈당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어떤 책임을 물었는지 본인 스스로가 그 탈당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그 우리 김일수 도의원과 강신택 의원이 어떤 사정이든 간에 탈당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당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그 두 분에 대해서는 특히 보니까는 우리 당원들이 분노한 것은 공천도 됐지만 남산이나 지역에서 우리 모두 다 힘을 합쳐서 당선을 시켰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어떠한 어느 누구에도 전화를 한 통 했다거나 당 사무실에 했다거나 이런 게 없다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원들이 좀 마음이 좀 많이 상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나름대로 힘을 합쳐서 또 보수파나 자유협 지지하는 분들이 힘을 합쳐서 당선시키는데 그분들에게 제대로 한마디 말씀도 드리지 않고 한 데 대해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도 과거에 물론 탈당을 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했던 데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그것은 그 당시에 앞으로는 저도 그걸 여쭐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 사실은 그때는 공천이라는 것이 이렇게 탁탁 찍어줘 주는 단계인데 그런 거 가진 게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든 당을 떠나서 그렇게 했던 데 대해서는 제가 지금 깊이 마음속에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철저히 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박현석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후보 확정 축하드립니다. 네. 대신고속도로 남북 철도가 거창군이 제외된 것은 거창 발전을 후퇴시킨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또 20대 국회는 일을 안 하고 무능했다는 평가입니다. 그 이유는 흑백 논리와 특권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국회에 입성하시면은 흑백 논리 탈피와 국회의원 특권 축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다음에는 그 거창군 현안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거창군 현안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위에서 서상 인터체인지 약 한 18km 되는데 지방도로 4차선 확장, 두 번째 남북 내륙 철도 역사 문제로 거창군과 합천군의 갈등, 세 번째 산삼축제 개최로 거창군과 함양군의 갈등. 무슨 축제? 산삼축제. 사냥단. 네 번째 거창 에콜리안 골프장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운영권 환수. 다섯 번째 금은산 자연휴양림 인사권 운영권 경남도에서 거창군으로 이관. 거창 성강기밸리 구축 투자 협약 사업에 선정돼. 잠깐만. 천천히. 예. 자, 그 금은산. 예, 금은산 자연휴양림. 오케이. 그다음에 인사권 운영권 경상남도에서 거창군으로 이관. 다음 거창 성강기밸리 구축 투자 협약 사업에 선정돼 국비 24억 8천만 원이 확보했지만은 정작 산업단지 내에 있는 성강기 업체는 부도이익의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있어요. 예. 너무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아니다, 많이 했어. 의원
전 4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추후 공약 정책 출진 실천 추진 기자 간담회 개최 등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역할과 해법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진짜 제가 지금 흑백 논리 문제,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리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진영 논리로 많이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1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정치 나라를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라면 정말 서로 간에 잘 소통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할 것이고요. 특권 축소 문제는 여러 의원들과 우리 당의 입장과 상의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희 서산간 24호선 이건 참 수건 사업인데 지금 지방도입니다. 지방도 국도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 예산을 더하고 이제 우리 지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어떤 특별 예산을 가져오든지 해서라도 이것을 하려고 지금 추진한 계획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 내륙철도 역사 문제는 거창과 합천이 갈등을 겪고 있는데, 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입장은 지금 성주에도 하려고, 고령도 하려고, 어령도 하려고, 합천도 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할 수 있는 현재의 역할은 국토문화중앙정부에서 합천군에 만들어내는 것. 여기까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은 여러 가지 또 지역 사정이나 또 예타나 등등 지금 용역을 맡겨놨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산산축제, 거창 함양 갈등인 이 함양에서 하는 함양 산삼 세계 엑스포는 함양이 어떻게 새롭게 업그레이드되는 한 큰 계기가 되는 큰 축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거창에 산삼을 써느냐 마느냐, 산삼축제 할 적에 부스를 주느냐 마느냐 그런 것들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함양에다가 축제 준비해내고 얘기하고 해서 그 함양이나 거창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산청, 함양, 거창 합천 4개군은 거의 유사한 지역입니다. 모든 여건이. 그럼 클러스터라든지 또 약한 지역이에요. 힘이 없는 지역이에요. 농촌 지역이거든요. 못 사는 지역이에요. 그럴수록 서로 힘을 합쳐야 됩니다. 클러스터를 해야 되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함양과 거창이, 우리 거창의 산삼이 양이 아주 많아요. 우수합니다. 대교산 저쪽 자락에서 특히 나오고 하니까 그것을 함양에서도 어차피 전국을 흡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지역이 잘 화합할 수 있도록 제가 중재 역할을 잘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콜리랑 골프장 환수, 우리는 군수님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환수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원산 휴양림, 이거 사실 제가 군수할 적에 도에서 관리하는 것들, 우리 거창 관리권을 제가 가져왔었습니다. 가서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다시 이 도로 운영권이 넘어가버렸더라고요. 언제든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상 제가 그때 거창 군수할 적에 왜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당위성을 설파했던 것이 내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나 지인들, 아는 사람들이나 또 향후들, 뭐 모든 부산이나 다 계신 분들이 금원산 휴양림에 왔다가 다녀가시면서는 참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자는 숙소는 왜 이렇게 노화되냐 하면서 저보고 욕을 막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 군수하고 공무원들은 뭐하고 군인들은 뭐하냐고, 어떻게 그런 것도 관리 제대로 못하냐고. 그래서 내가 변명을 했죠. 그거 사실 거창 군기가 아니고 도에서 하는 건데 참 하니까 도에서 하든 말든 우리가 알 게 뭐냐고. 그래서 도에 가서 그 취지를 설명드리고 정말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관리해야만이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오시는 분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관리권 이양받아서 했는데 그게 좀 이양이 되는 모양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협의해서 또 경남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진행해야 될 상황이라서 차근차근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강기 밸리 협약. 그래요. 성강기 안전기술 평가, 그것은 전에 김유겸 행안부 장관이 있을 적에
저와 군수님이 그 정부 공무원들 함께 힘을 합쳐서 근데 한 4개 지역이 결합이 됐었어요. 그걸 어쨌든 행안부 장관이 결재를 해줘서 잘 가져왔습니다. 그건 큰 성과예요. 어떻게 보면 기간이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성강이 특구를 만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많은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대충 한 700, 800을 앞으로 투입해서 제대로 성강이 기업들이 제대로 된 기업으로서 여건을 만들어갈 군수님과 군청과 협의 중에 있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당장 기업이 어려워서 그런데 사실 기업이 어려운 것은 중소기업들이 지금 뭐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제일 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많습니다. 제일 큰 게 52시간 근로제입니다. 최저임금 극하게 인상했죠.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돈을 줘서 물건 사게 한다는 게 전부 잠겨버리죠. 노조가 지금 난리 아닙니까? 노조를 통제할 기관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러니 이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52시간 하락하면요. 자랑 안 하고 하면 일 안 돼요. 중소기업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큰 국가 차원에서는 큰 경제정책,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이 정책을 고치기 위해서는 미래통합당이 정말 승리해서 이 부분들을 바꿔나가야 되고 정책을 바꾸도록 만들어야 되고 지역적으로는 저와 군수님, 군청이 노력해서 정부에서 오는 지원의 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중소기업들, 성장의 단지에 있는 기업들도 도움이 될 것인가 철저히 노력하고 연구해서 지원해 나가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신 것도 결국에는 기자간담회 하다가 섭도가 있다고 어떤 뭐라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종태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취재가 갔다고 보고 앞으로는 좀 더 소통하고 자주 만나서 지역의 발전이나 또 의견들을 잘 듣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는 대표로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기자회견문 방점을 찍어서 제가 감히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 지역에서 광석진 의원은 지지하는데 또 문재인 정부 타도는 지지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그럼 버리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여기서 이제 기자회견문에 보면 대통합을 선언하셨는데, 그러면 이미 내용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타도하는 사람만 같이 가겠다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들려지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은 이 지역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신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게 이 지역의 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권자들이 권리를 이임할 때 이 지역을 위해서 이임하는 것이지 미래통합당을 위해서 이임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 대통합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방점을 찍은 것은 보면 현재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식구였던 우리 김태호 무소속 후보, 그리고 그 지지자들, 그리고 그 김태호 후보를 지지하면서 선언하면서 탈당한 김일수, 강신택 두 의원님, 두 분들의 어떤 그 결속을 좀 비판하는 어떤 뜻을 담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두 사람, 그리고 김태호 후보가 그 당을 떠나면서까지 총선에 출마를 한 배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그리고 강 의원님께서는 이 두 김태호 후보 그리고 강신택, 김일수 도의원의 탈당에 대한 어떤 책임은 어느 정도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뭐 질문 여러 번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어려워서. 그래서 요 내용에는 다 담지를 못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마을이 모여서 리가 되고 또 리가 모여서 그 면이 되고 면이 모여서 군이 되고 또 군이 모여서 시군이 모여서 도가 되고 또 도가 모여서 대한민국이 됩니다. 저희의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생활정치, 민생정치를 하는 게 근본이 돼야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천안에서 만든 걸 하고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서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대통합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결코 지역을 중시하지 않는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정말 저는 첫째, 저도 이 지역의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그 지역이 각자 잘 발전해서 성공하면 그것이 모이면 대한민국의 발전이 되고 미래가 됩니다. 그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역으로 만약에 주권을 잃고 일지세 생각해 봅시다. 나라도 없어요.
나라가 제대로 아르헨티나나 그리스 같은 이런 나라,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렸어. 전체 국가 정책이 잘못된 거였어. 그 나라의 정책이 잘못된 거였어. 그랬을 경우에는 어느 한 지역 산다고 해서 나라가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면은 상생관계, 공생관계, 동정의 양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야 되는데, 저는 지역 정치인으로서 지역 정치인의 소임을 생활정치, 민생정치, 주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실천하도록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오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합 말씀드린 것은 물론 사실 지금 상황은 어떤 경쟁을 하는 관계는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고 하는데 말씀하신 중에 만약에 저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은 배제하느냐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결국에는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통합을 해야 돼요. 지금 또 이거 비방한다거나 비방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좋은 정책도 있습니다. 안 좋은 정책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요새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비판받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에서는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있다는 게 상당히 비판을 받는 거거든요. 뭐냐, 이번 총선 과정 앞으로 한 20여일 좀 더 남았는데 이 과정에서는 경쟁을 해야죠.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거의 끝난 다음에 적어도 또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다음에 목표는 뭐냐, 거창 군의 발전, 또 거창 국민의 흥분, 거기에 맞는 일이고 적합하다면 그렇게 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가서 일을 잘 해나가야죠. 그게 국민들도 저는 바라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정신에 따라서 일을 처리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부족해서. 지금 그 부분, 김태호 후보하고 지금 김일수 도의원, 강성태 함양 군의원, 이제 세 분이 결국 탈당한 것이죠. 예. 지금 탈당파들이 모여서 우리 친정인 미래통합당 후보하고 치열한 어떤 싸움을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당을 관리하고 또 특히 이제 경남도당까지 이제 관리하는 강석진 의원님께서 지금 당 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그 탈당파들에 대한 어떤 원색적인 비난이라든지 의원직을 사퇴하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들은 도덕적인 어떤 도의적인 책임은 비판은 받을 수 있겠으나 정치적으로는 그 공천을 준 의원 그리고 공천을 준 당 여기에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사과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부분은 뒤에 이렇게 비판하면 참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강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탈당한 데 대해서는 우리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과할 내용은 안 나오고 보고 왜냐 알지도 몰랐는데요. 알게나 해주고 탈당했으면 사과라도 하지. 저는 몰랐기 때문에 사과할 내용은 아니고요. 적어도 정치적 신이나 도의가 있다면 탈당할 때는 한마디 사전에 전화라도 하든지 문자라도 보내든지 얘기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한마디도 없이 해버렸다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정말 한번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왜 탈당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어떻게 하죠. 그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시기는 대한민국이 아주 위중하고 어려운 시기, 특히 진짜 중도 우파, 자유 우파를 이분들 이렇게 통합을 해서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거죠. 또 대통합, 미래통합당의 정신이 함께하자는 이런 시기에 엄중하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더 단합하고 화합해서 가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더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선거 방식이 대면 접촉보다는 SNS로 활용하는 선거가 지금 시작했습니다. 두 후보 측, 또 두 유력 후보 측 캠프와 지지자들이 SNS 상에서 네거티브 성격의 글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21대 총선의 전 유권자로 편입되는 우리 고3 학생들에게 부끄럽다는 그런 생각을 기자 입장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또 우리 상대방 두 후보님께서 우리 고3 학생들에게 첫 유권자로 편입된 고3 학생들에게
뭐 어떤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거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좀 있다면 사실은 선거 끝나고 나면은 또 화합해야 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페어플레이한 선거를 할 것이고 특히 정책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학생들은 고삼 학생들은 지금 뭐 굉장히 혼동스럽습니다. 이 첫 선거가.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들은 SNS를 잘 활용하기 때문에 또 우리 후보님들, 교육지들 후보님들이 캠프와 지지자들 또 그분들께 좀 이렇게 서로 좀 조심스럽게 좀 글을 올릴 수 있도록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들신문의 박재현 기자라고 합니다. 어디요? 한들신문. 예, 예. 지난 총선에 출마하셨을 당시에 이제 여러 공약하셨는데요. 그중에 뭐 함량수당부터 조기착공처럼 성과가 있는 것도 있지만은 거창 뭐 교육 문화 예술 도시를 만들겠다, 명문대 연계 교육 프로그램이나 뭐 거창대학의 기본기초원 학과를 만드는 걸 고려하겠다. 사실 이 문제는 뭐 연극제도 사실 지금 상황이 좀 별로 좋지 않고 거창의 교육도 위기고 기본기촌 정책도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3번국도 3차선 추진도 지금 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의정 활동에 대해서 의원님 스스로 좀 평가를 한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함량우상 공부는 지금 잘 추진되고 있고요. 한 1년 정도 당기게 정도로 아주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 정도씩 올해부터 일정씩 투입됩니다. 잘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문화 예술도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극제 문제가 아마 부각되는 것 같은데 저는 군수할 적에도 맨날 교육군수 얘기 들었어요. 우리 거창군이 전국의 군단위에서 유일하게 누구가 출되지 않는 이유가 교육이 갖기. 저는 지금도 그런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일들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적어도 제가 대성고 기숙사 28원, 가족 공고 한 27억 정도, 27억 5천인가. 그 다음에 아린고등학교 생활 개선 사업 등등해서 23억 4천. 그 다음에 중앙고등학교 이번에 제가 6, 7천인가 10억 정도 요청한 거 아마 해결되었고, 그 다음 거창요고 등등 해서 우리 지역에 교육 쪽이라 해서 학교 쪽에서 무슨 말씀이 있으시면은 제가 정말 그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것만이 교육의 전부는 아니지만 앞으로 지금 다른 지역에서 거창으로 학교를 안 오게 되면 학교 폐교해야 돼요 지금. 그죠? 학생들 못 채우거든요. 그걸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 거창 국민으로서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이상을 놓고 가는 것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대학이 두 개 있는데 그 대학 두 개도 어떻게 하면은 지금 전국의 대학이 좀 5년, 10년으로 한 몇십 개씩 몇 개 문 닫아야 되는 중이에요. 그럴 때 만약 이 지역을 유지할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부에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사활이 그거는 철저히 나가는 것이고요. 이 문화예술도시로서 연극제, 특히 육개체 문화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군수님과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요청과 회의도 하고 해서 국민들이 그동안 우리의 고착의 브랜드 가치를 아주 높였던 국제연극제가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3번국도 4차선 확장 이 문제는 좀 내가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 해도 되겠어요. 이게 2015년도에 2+1로 결정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예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예결 소위위원까지 했어요. 우리 당에서는 5명이에요. 6명이에요. 5명. 그죠? 총 15명인데 여기가 다 합쳐서 하면서 제가 이 문제에 집중을 했어요. 국회 질의하는 것만 해도 한 3번 했고 그 속기록만 봐도 엄청난 양이 많습니다. 다 아마 보내달라고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그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 했냐는 설명하기가 너무 긴 것 같은데 근본적인 겁니다. 우리 집 지을 때 설계를 딱 해서 딱 제대로 해서 집을 지어야 돼요. 이렇게 집을 결정했는데 다시 그 바꾸는 건 그거 없습니다. 네? 여기다가 그 고가를 짓고 여기다가 안방을 짓고 뭐 이렇게 짓는데 그게 틀어졌다고 다시 다 지르고 다시 짓다가 중간에 뜯어나가면 어려워요. 처음부터 이걸 딱 결정했어요. 4차선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근데 이미 2+1을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중앙국체에서, 부산국토관리청, 국토부, 기재부,
도로감당이 있습니다. 부서 도로감당. 이 사람들이 꽉 해서 결정을 하고 그 당시에 우리 지역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된 일이라서 용역비도 들었죠. 예산도 들어갔죠. 많은 게 투입이 됐어요. 그걸 쉽게 바꿔봅니다. 하루아침에.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골머리 나왔어요. 특히 우리로서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이 아래 출신 강원인 국토부 장관 있을 때 집안도 그렇게 해서 사정도 하고 별걸 다 했는데 물리적으로 불안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부터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 세계 기반에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좀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번에 국회에서도 요구했던 게 뭐냐면 송원석 의원이 김천합니까? 김천 구간이 7.6km, 약 8km, 우리 구간이 한 20km 되거든요. 28.6km인데 그래서 송원석 의원을 만나서 사정을 해서 다행히 그 국토의 그 예산과 다르게 부대 의견에 이 도로도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부대 의견이 당겨왔습니다. 내가 주로 요구했던 건 뭐냐? 땅만 사달라. 그래서 4차선 땅만. 그러면 우리가 한 76억에서 80억쯤 들어요. 그것만 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내가 또 요구했던 게 뭐냐? 일단 중단해달라. 공사를 중단하고 김천 너부터 먼저 해라. 뭐 지금 1900억대 있잖아요. 그걸로 할 수 있는 돈이 한 15km다. 그럼 그 15km 해라. 나머지 하지 말자고. 막. 그러니까 지금 도로 상태 내두자. 다음에 확보하면 그거 하자 이랬는데 그게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큰 과제가 난제가 뭐냐? 도로를 뚫을 때는요. 제일 먼저 공사하는 것이 제가 그것 때문에 막 찾아가고 공부를 하는데 터널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교량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해요. 그러고 이미 지금 2+1로 터널과 교량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이 지금 큰 과제인데 제가 이것은 제 다음에 이번에 당선이 되면 제 1과제로 왜냐? 지금 도로를 병신도로를 만들어 놨거든요. 4차선 오다가 2+7로 가면 이 도로는 4차선 역할을 못해요. 소위 말해서 장애도로입니다. 장애도로 못 쓰는 도로예요. 정말로. 앞에 말씀을 내가 잘못 취소합니다. 못 쓰는 도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해야 할 것인가는 국민들이 결집도 힘도 좀 모아야 되고 거기다가 우리가 지혜롭게 단계별로 풀어가는 방법 이건 해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남신문에서 희원 기자입니다. 어쨌든 미래통합당 후보 최종 확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들 그 얘기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직접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첫 번째 무소속 후보에 대한 출마 후보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먼저 얘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 그동안에 그 지역의 도의원하고 기초의원이 탈당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있고 또 다른 지역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 4개 군에 대해서 정말 우리 당 의원님이 지역을 위해서 크게 한 일이 무엇인지 한 3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먼저 무소속 후보가 출마하게 되었지만 안타깝게 생각하죠. 사실 지금 우리 자유우파 정도가 대통합을 해서 미래통합당을 출범시킨 것은 이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대로 가다가 나라가 참 걱정이 정말 나라가 망하겠다.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심판을 해서 중간평가를 해서 현재 폭주하고 있고 잘못되어 있는 여러 정책들을 바꾸게 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경제가 콩망하게 되는 것은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 고치라는 인상, 소득주 성장, 탈원전 이런 것들이 아주 대한민국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현재 유일한 길은 국민들께서 총선에서 심판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모든 중도 자유우파 세력들이 모일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래통합당이 출범했는데 이 시기에 이런 큰 대의명분이 있는 이 시기에 당에서 나가서 무소속 출마한다고 해서 대의명분이 맞지 않고 지금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큰 방향에 역사적인 방향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의원, 기초의원 탈당한 것에 대해서 거창의 김일수도 의원이 탈당했고요. 함양에서는 강신택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제가 현재 당일 인정은 아닙니다만은 미래통합당을 관리하던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또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느 당에 공천을 받았으면 그 당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있어요. 그 두 분이 당선된 것은 미래통합당의 공천, 또 미래통합당의 당원들의 자기 일도 하지 않고 적극적인 성원, 그 다음에 우리 당을 잘되기를 지원하는 함양 국민들, 또 거창 국민들, 우리 지역 국민들의 힘이 결집되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왜 탈당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명분 이런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당원들이 분노하는 것은 우리 사무실이 저에게나 우리 당원들에게나 단 한 통의 전화도 단 한 통의 문자도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연락받은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도 도대체 알고 모릅니까? 뭐 어떻게 그런데 그 당원들이 건강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연락을 특별히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끝나버리고 사장이 되어버립니다. 그 정도는 물론이야. 그냥 낌새라도 말씀해 주셔야 되겠지. 나 이제 일하다고 말씀하면 내가 당연히 설득을 하고 있겠지. 그 다음에 4개군의 토탈에서 한번 총리로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 경남 이 지역은 아직도 우리 전국 상황을 볼 적에 가장 강한 것이 교통 인파가 아주 약한 겁니다. 함양은 좋아요. 좋은 편인데, 그죠? 그래서 제일 큰 것이 함양 울산과 고속도로, 특히 합천 같은 고속도로가 아예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함양 울산 고속도로가 원래는 19년도에 우리 함양 거창 합천은 착공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2016년도에 당선인께서 의결을 하면서 1년을 당겨서 동시에 착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착공이 되었고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 보상이 끝나서 올해부터는 1조씩 투입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말이 완공인데 2023년 말 2025 초까지 완공인데, 제 목표는 부산하고 울산을 빨리 쪽으로 유입시켜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당기려고 하는 현재는 제 목표입니다. 그것이 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함양을 예를 들면 함양 산삼 항로와 엑스포가 결정된 것은 2018년 5월입니다.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 같아요. 발표는 8달에 했습니다. 발표는. 그렇죠? 대경제원공과 기재부의 상대, 그 당시에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물론 전임 교수님, 임창호 교수님이시죠. 그분하고 저하고는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대협력 경제협력과 기재부하고 해서 한 2년을 했죠. 그걸 성공시켰고, 그 이후에 이제 발표가 8달 됐죠. 발표가 됐는데, 그 이후에 현재 하고 계시는 서춘순 교수님께서 차근차근 계획대로 잘 준비를 해서 아마 그것이 올 9월 25일부터 시작하는데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되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이 돼요. 빨리 끝나야 제대로 진행이 될 텐데,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함양에는 그런 크게 세계 엑스포라는 일이 없었어요. 항상. 그래서 이것을 잘 치르게 되면 외국에서도 오고, 또 대한민국의 전국에서 왔다 가면 함양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지리산도 제대로 알려지고 해서 우리 함양의 장점들을 알려서 우리 함양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서 농산물은 물론이고 산림숲이나 지리산이나 이런 있는 좋은 자원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함양에 큰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문적인 성과라고 볼 수가 있고, 요 지역하고 관계되지 않은 거 뭐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좀 KTX가 또 여러 군데 힘을 합쳐졌지만 여기 좀 지나가지 않지만, 그것이 이제
현재 통합운동가 진행이 돼서 원래 예산이 150억이 확보가 됐거든요. 앞으로 진행해서 착공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우리 지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함양, 산천, 대창 합천은요 지역들이 전부 비슷해요. 농업지역, 또 통농업지역, 산이 또 여러 가지 살기가 힘든 지역, 또 인구가 빠져나가고 고령화로 인해서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고 정도로 평가할 정도로 인구 소멸이 큰 문제거든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이냐. 결국에는 힘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합쳐 4개 군은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요. 소위 말 클러스터. 그래서 항로와 클러스터라든지 여기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앞으로 4개 지역에 로컬 크레디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지역마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삼양은 산양산, 산천은 한반도죠. 또 거창은 또 산을 중심으로 또 여러 가지 물, 온천, 또 합천은 또 좋은 관광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엮어서 오셨을 때 왔다가 전부 진주가 잡버리고 다 가버리거든요. 그러지 않고 여기서 좀 머물면서 돈도 쓸 수 있는 것을 4개 지역을 묶여서 그런 아주 프로젝트를 해나가는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특히 산이 세계 큰 게 있으니까 국민공원 되죠. 그걸 잘 엮으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시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예. 경남신문에서 구원입니다. 어쨌든 미래통합당 후보 인선에 축하드립니다. 질문을 3가지만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관련된 초위나 도인 중에 탈당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탈당을 할 사람이 4개 동에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KTX 합천 역사와 가능한지 정말 우리가 보이는 추모이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 김강희 대는 가능한지 그리고 또 한남 직강공사 우리 좀 심하게 정말 그리고 세 번째 도당위원장으로서 경남 압성 가능한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래통합당에 제가 어떻게 보면은 최고 관리자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당의 소속 보면 노의원, 김유수 의원과 차게 함양에 강신택 군의원이 탈당하였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당이나 당원의 입장으로서는 마음이 아픈 일이죠. 그러나 그분들이 당선된 것은 당의 공천을 받고 또 그분을 지지하는 우리의 당을,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의 선언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이런 시기에 특히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자유우파, 중도세력이 모두 통합해서 현재 폭주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현재 시대 흐름이고 큰 과제인데 이런 시기에 분열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원들과 또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 우려하고 있고 불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위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두 분은 당을 통해서, 당의 지지를 통해서, 당원들의 지지를 통해서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탈당할 적에 전화 한 통화라든지 지금까지도 문자 하나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인간적인 도의적인 측면에서도 당인의 도리가 아니고 잘못했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탈당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로서는 1명 정도가 많은 갈등을 하고 있다고 처음부터 했었는데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듣고 가야 되고 그 외에는 특별히 없을 것 같고 원래 이렇게 큰일 하다 보면 때가 되면요 한 90% 한개 가면 다 가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KTX 합천 역사 문제는 원래는 합천이 참 제일 중심이 돼 있었는데 요새는 성주에서 하겠다, 고령에서 하겠다, 은행에서 하겠다
합천도 당연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막 경쟁처럼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는 다른 건데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합천 역사를 유치하는 문제. 합천 내 지역에 어디라까지는 내가 말을 드릴 수는 없고 합천 국민들과 군수님과 모든 분들의 의견에 합치 또 중앙국토부의 평가를 하겠지만 합천 지역의 역사를 유치하는 이건 반드시 성사시킬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 직강공사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합천의 가장 큰 프로젝트이고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또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 주택지를 유치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큰 사업인데 저도 이제 군수님하고 많이 논의도 해보고 소부나 여러 가지 공정부나 등등 해보는데 이것이 100% 성공할지 여부는 차치하고요. 합천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고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라고 하는데 사실 가장 큰 난제는 환경부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투자할 때 민간 자본을 어떻게 좀 들여야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아주 큰 과제로 남아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용역을 해서 합천 국민들은 찬성하는 쪽으로 많이 동의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합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군수님과 여기 앞에 계신 군의원님들도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분들 함께 의견을 모으고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합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 도당위원장으로서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준비하고 있고 하냐. 사실 말씀드리는데 경남은 16개 선거입니다. 현재 저희 목표는 16개 선거구 전성을 앞서고 전성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렇게 되겠어?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경남의 토양이고요. 환경이 완전히 달라요. 선거는 사실은 인물, 구도, 정책, 화백까지 미신 이것이 이제 선거의 성패를 좌우하는 큰 요인인데 현재 경남의 공천자들을 보면 인물 면에서 우리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구도도 도리어 우리 쪽에 유리하게 짜 있습니다. 성산만 예를 들더라도 우리 당은 한 명인데 저기는 민주당, 정의당, 민주당까지 나와 있어서 충분히 구도상으로 우리가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우리 지역이 좀 어려워 우리가 좀 어려운 지역이 어디냐? 김해, 가벌, 양산, 을 그리고 성산 이 정도가 어렵고 나머지 지역은 거의 지금 안정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그 지역도 이렇게 여론조사를 이렇게 체킹해 보면은 환경적으로 당 지지도 면에서는 아주 상승하고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힘쓰면 다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주영 의원님께서 부장께서 어제 용단을 내리시고 대기 정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아마 아직 발표는 안 드렸는데 경남 총괄하는 그런 분을 내가 도당위원장으로서 모셔가지고 선거를 총지휘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하면은 경남은 다시금 뭉치는 이렇게 분위기를 해서 완성을 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뭐 지난번에 12석이었고 이제 플러스 알파는 확실히 할 것이고요. 완성의 목표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여기 계신 언론인들께서 그 기사의 방향을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해주시는 언론인들이 참 중요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미래통합당이 잘 갈 수 있도록 언론인들의 여러 가지 협조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말씀하세요. 예, 기장동신문의 김상균 기자입니다. 예. 요번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선정된 점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후보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국회의원이 선거에 당선된다면 우리 재선 의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합천군이 옛날에는 20만 한 인구를 자랑하는 전국에서 최고라고 잡아있는 합천군이 너무 낙후돼가지고 지금 애들 울음소리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의원님이 입성하시면 합천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전을 한번 시켜줄 것인가 그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한번 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 합천이 전국에서 인구 소멸 이전 지역 4번째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지역의 취약점이고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 합천이 가장 취약한 것이 취약했던 것이 제가 와서 보니까 교통여건 첫 번째 교통여건이고 두 번째는 교육여건도 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초단체장 과거에 십몇 년 전에 할 적에도 조사를 해봤고 국회를 하면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젊은 학부모들, 젊은 청에 이런 조사를 해보면 가장 1등이 교육이었어요. 1번이 교육. 두 번째가 이제 문화, 그 다음에 의료복지 이렇게 쭉 가는데 애들 공부시키는 문제, 학교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학원이 제대로 있느냐, 좋은 대학 보내는데 도움이 되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근데 합천은 사실 그동안 교육 여건 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여건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요새는 좀 군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합천의 교육 여건을 통해서 인류가 젊은 분들이 나가시는 걸 막아내고 첫 번째로 나가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걸 해야 되고요. 근데 전국적으로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 뭐 여기에 합천에 인구를 많이 끌어들인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너무 과장된 제가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결국에는 합천에는 많은 분들이 와서 다녀가게 하고 잠시 머물게 하고 하는 걸 차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소위 말하는 찾아오는 관광지역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야사이다, 한강이다, 황매산이다 우리는 아주 좋은 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항로와 힐링, 메카지로서 만들어가는 그렇게 하고요. 이제 합천은 어쩌면 보면 새롭게 토약한다고 보고 새롭게 좀 변화의 터닝 포인트 지점에 왔어요. 이게 뭐냐? 가장 취약했던 교통망이 지금 확충되어 갑니다. KTX가 공사되고 있고 함양강 울산강 고속도로 쪽에서 원래는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까지 완공인데 내가 그때 2018년도에 조기 착공을 요구하고 해가지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1조씩 투입합니다. 전 지구간에. 그러면은 이 정도로 돈을 1조씩만 지속적으로 투입하면은 제 목표는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 이건 땡기는 목표입니다. 그러면 합천에서 울산까지 106km, 부산까지 12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쪽 사람들이 전원주택을 한다든지 또 기업할 수 있는 거 되면은 소위 말해서 율곡 지역에 통강 직강공사라든지 뭐 교외 단지를 만들어서 기업에 울산이나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김해나 이쪽에 가면 더 비싸니 합천까지도 물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합천의 첫째는 교육과 기업이 올 수 있는 토양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기업이 올 수 있는 토양은 교통망입니다. 교통망을 제대로 빨리 확충하도록 그렇게 해서 합천에 좋은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가고 해서 어쨌든 합천도 와서 이제 사람이 와서 살아서 아도 놓고 좀 우는 것을 우리는 그런 합천으로 한번 함께 힘 합쳐서 만들어가 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얘기 김선우 기자입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 명품 관광도시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지금 합천은 머무는 도시가 아니고 지나가는 도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밥 한 끼 안 먹고 가는 지나가는 도시이고 이 관광 명품 도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합천은 지금 관광도시뿐만 아니라 지금 체육 도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체육 스포츠 도시가 돼가지고 지금 합천군에서 하고 있는 전지훈 훈련이라든지 경제훈련, 각종 축구대회, 야구대회 이런 데는 대회가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제가 사실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와서 시행하러 올다가 점점 바쁘게 번지거든요. 와서 숙박을 해요. 그래서 머물게 하려고 하면 요새는 부모들이 자녀들 따라서 그러다 보니 다 아파트에서 좋단 말이야. 시설이 안 좋으면 여가방인데 안 잘라 그래요. 최소한 호텔 정도 수준이 되고 이래야 혼자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런 숙박시설 같은 것을 합천에 좀 같이 나가야 돼요. 현재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이건 저희 말씀을 문안에서 못 드렸는데 겨울에 나오고 아침에 갈마산을 올라가는 데서 아침에 식당에 가서 국밥을 깜짝 놀랐어요. 식당이 젊은 아들 학생들이 막 하더라고요. 야, 이거 정말 이건 잘해놨구나. 그래서 이제 오는 스포츠를 대회를 유치하고 해서 부모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충분히 합천에 댓글 발행할 수 있고 특히 더 내가 서울서 들어보니까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 특히 우리 서울 고려대, 연세대 등등 강원대 등등 이런 학교에서 여기서 감독들끼리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여기 좋은 학생을 추천하면서 아주 대학 진학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일부러 전주현을 만들고 말씀하신 대로 좀 좋은 지적 스포츠를 좀 대회를 유치하고 해서 숙소를 좀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합천이 그런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고 또 사람이 많이 찾아보면서 또 자꾸 오다 보면 또 정주하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런 도시로 합천으로 만들어갔습니다. 또 말씀하시죠. 예, 저 경남일보의 김상훈 기자입니다. 예. 지금 방금 농촌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방 소멸위험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남북 내륙철도 역사 선정 문제인데 지금 혈거면 인봉비하고 야로면 급정리 용주면 성산리 세 곳씩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근데 최근에 도창군이 해사 유치를 위해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합천은 합천대로 지금 지역 내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또 도창은 또 해사 유치를 위해 합천군과 갈등을 또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자연히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훈 후보님이 지역구 국회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방 소멸 특별법은 지금 법안을 성안 중에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76개 군 단위가 있는데 군 전체가 지금 대상이 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2,000 몇 개 현이 없어졌어요. 소멸을 했을 경우에는 내가 여기 이걸 뭐냐면 중앙정부를 설득을 시켜야 돼요. 처음에 왜냐하면 지방에 지원을 받아야 돼요. 체제 혜택, 체제를 고쳐서 지금 국시로 되어 있는 걸 지방시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서울로 모여지고 대도시로 모여짐으로써 연간 범죄라든지 위생이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손실되는 것이 수십 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지역으로 돌려서 그리고 지역이 없어져 버리면요 국가 경쟁력이 뚝 떨어져요. 그 서울의 땅만 비싼데 말이에요. 이 넓은 땅을 그냥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의 중앙정부를 설득시켜서 가령 예를 들자면은 지방세를 좀 국세로 되어 있는 걸 지방세로 돌려서 그 지역에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세금 문제라든지 또 교육 인프라 특히 그 교육 문제에서는 우리 합천도 지금 합천고등학교가 자율학교입니까? 자율학교죠? 전국 단위 모집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전국 단위 모집하는 학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학교들은 지금 현 정부에서 그걸 폐지하지 않습니까? 자사고 폐지하면서. 그럼 농촌지 학교 다 죽어요.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을 폐지한 걸 다시 원상시켜야 되고 농촌 지역에는 학교는 거의 기숙사를 준다든지 교육 측면에서 등등 각 분야별로 또 농촌에 우리 합천에 기업이 왔다. 그럴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대폭 해줘가지고 아예 세금을 안 낸다든지 이런 농촌 지원 특별법에 넣어야 될 내용들이 각 분야별로 지금 성안 중에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 당선되면은 그런 의견들을 공청회도 하고 쭉 들어서 우리 농촌 지역에, 우리 합천 지역에 정말 필요하고 도움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법안을 하나하나 채워나가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KTX 문제는 조금 전에 질문했다시피 무조건 제가 합천의 역사를 취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세 곳, 뭐 용주냐, 유곡이죠. 유곡이냐, 뭐 가야냐, 야로냐 이렇게 지역 갈등이 생기는데 이것은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합천에 가져와야 된다는 그 역할은 제가 합니다. 하는데 현재 내가 군청이나 군이나 용역을 의뢰한 걸 알고 있고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한 걸 알고 있어요. 국토부에서도 현재 어떻게 하면 역사는 말이에요. 그 지역의 여건, 제가 알기로는 원론적으로 그리고 이용객이 어떻게 하면 제일 많으냐,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또 그 지역민들의 의견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후보자님 제 질문은 그게 아니라 이런 그 창군이 행사 유치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갈등 그 말이에요. 좀 이따 이야기하려고 그 지적에 대해서 합천 지역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 지적에 대해서 그게 그 후보자님이 국회의원 시절에 중재자 역할을 전혀 안 하고 있다. 이 지적에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결론이 나면은
그런 국토방은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돼가냐, 점검만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래도 되면은 내가 입장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은 내가 해인사라든지 거창이라든지 합친 사람을 모여서 여기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고 하는 것을 현재는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용역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다 모아서 제가 역할을 할 겁니다.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 세 군데 지금 거론이 되는데 합천 지역 주민들이 합천군에서 영역 결과를 줘가지고 결국은 인북리가 우리는 적합하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합천군의 의견은 그런데 네. 현재 국토부에서 하고 종합적으로 하는 건 11월달 돼야 결과예요. 제 질문은 지역국회의원 있을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질문을 제가 그거는 그게 대해서 어느 지지를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11월달에 중앙 국토부나 이런 데서 11월달 돼야 지금 종합이 되니까 그때 개인적인 의견을 묻고 있는 겁니다. 저 개인적 의견도 발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설사 제가 개인적 의견이라 하더라도 네. 그 파장은 워낙 큽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잘못 발표하면 섣불리 잘못하면 지금 이미 벌써 가야, 야로, 봉산, 노산 주민과 합천의 주민이 갈등이 생기고 또 다른 이해관계가 갑자기 또 어느 땅값 문제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복잡적으로 되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그런 얘기를 어느 지점이 났다든가 개인적 의견이라도 발표하게 되면은 그것은 지역에 큰 파장을 주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지금 시점은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하셨습니까?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마석 쓰고 하겠습니다. 예. 예. 합천 인터넷 뉴스 관행 겸 기자입니다. 김웅만입니다. 예.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저는 한강 직강공사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한강 대개발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우리 합천 군민이 이 지방 소멸 지역을 벗어나기 위해서 문준희 군수를 중심으로 해서 합천읍 신도시 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만약 당선이 되시면 합천읍 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주실지 보관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4년 전에 합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우리 강 의원님 당선되고 나서 처음 국민 대보고회 때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뭔 내용이냐 하면 우리나라 농협이 농촌 지역의 경제 구조의 기반인데 우리 농업의 경영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상당히 취약해 있다. 그 당시에 4년 전에 우리 합천군이 농업이 동서남북이 문제가 다 돼 있었습니다. 전부 나라 팔아먹고 이래가 구속되고 이랬는데, 의원님이 재선이 되시면 농협 혁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 특히 농협 조합장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요거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강 대개발 어찌 보면 우리 합천의 가장 큰 프로젝트죠. 신도시 사업하는 건데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합천 국민의 역량과 지혜를 함께 모아야 될 큰 사업입니다. 과연 어느 것이 진짜 이익인지.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군수님하고 상의해보면은, 얘기해보면은, 나중에 대화를 나가보면은, 거기를 그렇게 해서 완성을 못해도, 일부 지역이라도 개발해서, 합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주택들을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합천의 어떤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지원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각 중앙부처에 환경부라든지 모든 부처에 협의할 적에 제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함께 돈을 모아서 도와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들은 이제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물질이라는 게 잘 되지 않습니까? 민간 자본을 또 어떻게 유치하느냐, 이럴 경우에 제가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제가 역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잘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은 농촌의 경제 구조라든지 특히 농산물을 판매하고 경제사업 이런 걸 할 적에는 농업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과잉 생산됐을 때 수매한다든지 등등 좋은 역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과 우리 농민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아주 비대해지고 그런 면에서 그러다 보니 또 그 직원들의
뭐 월급도 주고 하면서 경영 상태에서 어쩌면 농민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비판도 있다는 소리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나 이 농협은 어떻게 보면 동생관계로서 농민과 농촌지역과 농협과 함께 가면서 장점을 살려나가고 단점을 보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시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하다면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농민위원회입니다. 농민위원회 농협을 직접 관장하기 때문에 잘 고쳐보면서 고쳐나가겠습니다. 그 조합장 선거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 본선거니 뭐 온갖 얘기가 많고 사실상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낙마하시는 분도 되고 불미스러운 신경도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어느 선관위에 입학을 해서 조금씩 개선돼 가고 있는 단계인데 이것도 여러 가지 농협법이나 또 선거법이나 앞으로 좀 더 고쳐나가면서 또 농민들이 대의원들이 또 의식을 좀 가져가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개선을 상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필요한 것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시장시보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같은 당 출신 그 김태원 전 도지사님은 무소속으로 출발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지금 그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요. 참 어쨌든 한 당에서 한 지역에서 함께 활동하고 기자원도 같은 동향이고 해서 그런데 지금 경쟁하는 과정이 있는데 특히 우리 당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참 상생했으면 좋겠다. 같이 이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그래서 결국 현재는 이제 제가 공천을 받고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지금 선거 때까지는 경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의 우리 시대적 상황이 다들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 이러다가 정말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걱정. 물론 이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잘하는 게 있습니다.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들이 피부를 흘리는 가장 큰 것이 뭐냐. 경제가 완전 추락해가지고 주저앉고 있다. 그것은 뭐냐. 소득주 성장,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 폭등, 탈원전 정책 등등 아주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나라가 지금 망할 징이 됐다. 이렇게 하는 평가를 하고 있다. 안 보는 김정은한테 말도 한마디 못하고 이미 북한에는 핵폭탄이 있다고 할 정도로 우리 그렇게 어렵게 정했죠. 외교? 온 나라에서 완전히 이게 무시당할 정도로 되어 있다. 이런 전체적으로 국정이 잘못돼가고 있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정말 우리 후손들이 제대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되겠냐. 이것이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이 걱정하는 큰 이들입니다. 그러니 그렇다면 현재 이 문재인 정권을 이런 잘못된 것을 중단하게 하고 정책을 바꾸게 하고 막아야 돼서 다시금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 자유대한민국을 제대로 잡아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번 총선에서 그래도 기업들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하려면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자유우파 중도는 좀 분열되어 있었고 저쪽은 좀 단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소위 말하는 정부 여당에 이기려고 하면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그 지난번에 공화당 무슨 당도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그 다음에 유시민, 새 보수당이죠? 등등. 거기다가 시민사회단체, 보수우파, 중도들 싹 통합을 해야만 이게 좋다. 이게 현재의 큰 흐름이고 방향이고 시대 같이 총선 때까지 총선을 치르고 그 이후에 그렇다면은 그동안 당에서 수십 년간 당의 후보로서 당의 역할을 맡아서 큰 일을 심지어 당에 많은 걸 해왔던 분이 적어도 보수 대통령, 자유파 대통령이라는 이런 큰 대전자에 큰 강물이 흘러서 앞으로 전진하는 이 시기에 당을 이탈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큰 대의나 대의 명분이나 방향이나 현 시대적 가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말 이런 큰 대의에 다시금 한번 생각해서 어쩌면 미래통합당이라는 이 큰 흐름에 보수 우파 중도가 통합하는 이 시대적 흐름에 해서 대한민국을 살린다 하는 그런 큰 전제에 지금이라도 동참해 주기를 바라고 있죠.
질의하실 분이 없으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죠. 예. 폴리뉴스 김정식 기자입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지방 소멸 위험 지역 지원 특별법이 구체적인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핵심적인 사항이 어떤 내용입니다. 이제 이것은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군 땅이지 농촌 지역이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되다 보니 거의 소멸 지역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기 위해서는 그걸 방지하고 그리고 국가 경쟁력이 기본적으로 지역이 소멸되고 없어질 경우에는 분단이 없어질 경우에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국가 균형 발전, 또 지역이 있어야 또 전국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한 취지하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분야별로 법안에 담을 내용은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이제 예를 들자면 경제다 그러면은 이 지역의 농촌 지역에 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을 주어서 특별히 주어서 올 수 있는 여건만을 해준다든지 현재 또 세금 제도 같으면은 국세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세로 돌려서 그런 세금들을 우리 지방세로 해서 지역의 발전에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교육 분야라면은 우리가 현재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자율학교 같은 농촌 자율학교 같은 것을 이제 폐지하려고 하는데 그걸 군 단위 지역에는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교육 쪽에 지원하는 조례는 지금 그 지역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현재 인건비를 주는 공무원들이 인건비를 주는 넘어서지 못할 때는 지원을 못하도록 하는 이런 조례도 있고 그래요. 국가에서 제한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군 단위에서 폐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한다든지 등등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담아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더 질문 없으신가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 내부에서 이제 탈당이 좀 느껴지고 있는데 도당 대표로서의 탈당에 대한 느낌 한 말씀. 먼저 우리 당 소속 도의원 한 명하고 산청에 국민을 한 분 나왔습니다. 참 먼저 이 당 전체를 관리하는 현장에 국민을 한 명이 탈당했습니다. 강신택 국민인데 저로서 참 안타깝게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정치 상황이 우리 자유우파 미래통합당의 상황이 현재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일들이 상당히 경제가 아주 어려워졌고 거기가 특히 어려진 것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52시간 근로제라든지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탈원전 정책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잘못 추진함으로써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인데 이러한 정책들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이게 국민들의 큰 걱정입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지금 북한 김정은이는 핵무기도 만들고 정말 안보가 큰 위기라고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교 문제는 외교장관이 있는 연도 모르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 아주 비판도 받을 뿐만 아니라 완전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에 전체적으로 소위 말하면 국가 전체는 총책임 당국인데 현재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또 내로남불이다. 폭주하고 있다. 이것이 전체 나름대로 국민들의 평가인데 현재 이 상태로 가다가는 이걸 막을 수는 없고 정책을 바꾸게 하려고 하면 이제 유일한 길이 이번 4.15 총선에서 우리 당이 미래통합당이 중심이 된 자유우파 종교 세력이 모인 이 세력이 이겨야 그 잘못돼가는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데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동안 새보수당이라든지 또 이현주 의원이 하던 정연당 그런 당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 보수세력 시민사회단체 모든 제세력이 모여서 대통합이라는 큰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 이 시기에 사실상 탈당하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건 자기 정치고 분열 정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대통합의 정치 성대에 나간 그 큰 방향에 대의명분에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다.